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3월 이제 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4월 2분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한 주인데요. 시장은 여전히 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또 하락하지도 않는 다소 좀 지루한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세는 좀 많이 진정이 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공격적으로 반전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다. 그렇죠? 4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른 종목군들 또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 많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장중 등락보기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별주들의 흐름. 자,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맞아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가장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빅히트가 과연 4월부터 이어질 수 있는 실적 장세를 이끌 수 있는 대표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또 기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업체인 또 하나기술의 흐름 오랜만에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대표로 하는 실적 장세. 물론 작년도에 워낙 이 코로나 때문에 기저 효과에 따른 또 실적 호전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빅히트는 작년도에도 사상 최대 매출과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2021년도에 올해 본격적인 어떤 실적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간판 아티스트인 BTS가 오프라인 공연이 언제 재개가 될지, 그죠? 대표 아티스트들이 실질적인 그런 어떤 공연이 언제 재개가 될지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BTS가 온라인 공연 2차례, 2차례 정도에 불과했는데 매출은 그 전년도를 2019년도를 뛰어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언제 이 대표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시작할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 간접 매출과 직접 매출이 거의 좀 비슷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로 빅히트의 어떤 성장성이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실적도 특히 1분기 실적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음반 매출 또한 위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과도기 국면에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자, 빅히트가 과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항상 있는 또 이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엔터테인먼트 전반 이 산업계의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도 실적 장세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2021년도 주목해 볼 만한 실적 호전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기타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또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기술까지 점검해 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의 뒤편에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어요. 좀 낯설긴 하지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라고 하는 신사명이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뭐 빅히트는 계속 이 레이블로 존속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는데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들만의 또 어떤 단어자, 쉽게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쉽게 라벨 이렇게 해요. 그죠? 뭐 네임, 스티커, 브랜드 네임, 라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뭐 아티스트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업체들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흡수를 했었잖아요. 그죠? 플레디스부터 뭐 여자친구 소속사들까지 여러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흡수 합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 다 레이블, 한 어떠한 성격과 어떤 방향성 추구하는 그런 어떠한 음악
뮤직 가치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그룹을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생산해내고 창조해내는 그런 아티스트, 음악을 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이블뿐만이 아니라 뭐 솔루션, 그러니까 레이블이 탄생한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죠. 서비스를 유료죠. 어디다가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위버스, BNX죠. 현 위버스 컴퍼니를 말합니다. 그 세 개가 삼위일체 되면서 이 하이브라고 하는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뭉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빅히트 올해 주가 재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이슈,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최근의 주가는 사실 뭐 그렇게 좋다, 또 그렇게 뭐 나쁘다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의 추천주로 이렇게 나왔었네요. 이제 글로벌 IP 인수 모멘텀 부각 기대. 이 IP라고 하는 것이 뭐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건데, 이 아티스트들의 어떠한 뭐 그런 지적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S라고 하는 그런 IP를 빅히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뭐 BTS 글로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상품성이 있는, 그죠? 상품성 가치가 있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 BTS IP를 활용한 게 쉽게 보면 우리 갤럭시 S20이었나요? 그 당시에 BTS 버전이 따로 나왔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해서 약간 상자 모양이 좀 달랐고요. 그죠? 색깔도 좀 다른 BTS 버전이 삼성전자가 제휴를 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BTS 에디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IP를 빅히트에다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BTS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의 IP도 이 위버스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16개 팀인가요? 입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잖아요. 국내에 이 외에도 다른 아티스트들도 빅히트의 이 플랫폼 위버스에 많이 입점을 해서 이런 IP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상반기, 특히 1분기의 어떤 실적 호전, 이런 IP에 대한 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수입,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콘서트 매출이라든가 음반 판매 이런 직접적인 매출 외에도 뭐 컨텐츠 수입이라든가 또 머천다이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MD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플랫폼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이 약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간접 매출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직접 매출과 간접 매출의 차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올라가는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빅히트의 시가총액이 약 8조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 8조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지금 이러한 시스템, 새로운 빅히트의 엔터테인먼트 이런 어떠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 다, 야, 이거 너무 고평가다. 작년에 상장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SM이라든가 YG, JYP 같은 이런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세 개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 이건 좀 오바가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의 빅히트, 작년에 상장했을 때 말고 현재 수준의 빅히트를 가지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많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은 인정을 못했던 거죠. 항상 엔터테인먼트 하면, 그죠? 아티스트들의 어떠한 히트 아니면 좀 히트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안정적인 어떠한 흐름, 이 BTS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 이런 위버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안정성까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글로벌 IP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기금. 자, 연기금은 계속해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조가 넘게 15조 6천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5천억 정도가 좀 넘는 그런 물량을 계속해서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시장 합하면 지금 3개월밖에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20조가 넘는 그런 매도를 연기금에서 좀 하고 있죠. 연말까지 뭐 20, 30조 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그죠? 어떤 비중이 있어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좀 떨궈야지만 그 비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주식 비중이 한 20%가 좀 넘는 걸로 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기존의 어떠한 비중을 더 높이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연기금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그죠? 주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작년도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있는 자동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올해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현재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원인이 또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그런 와중에 뭐 LG디스플레이라든가 SOE 같은 OCI 이런 종목군들은 뭐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빅히트가 딱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거 왜 그러지?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기금은 사실 그렇죠. 이렇게 우량 가치주들을,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으면 안 돼요. 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야 하는 내기 때문에, 특히 인덱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빅히트 같은 종목을 사실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유독 빅히트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안정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면서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면서 연기금에서 빅히트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최근 한 7일 연속 외국인들이 이제 연기금들이 여기 보이시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동안에 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다시 한번 사주게 되면, 또 지분을 다시 한번 늘리게 되면 좀 더 빅히트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연기금이 조금 소폭이지만 매도를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탄력이 둔화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빅히트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2.2%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거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에요. 자, 3월달 거래가 전혀 유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드문드문 그냥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각광을 받을 뿐, 기존에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4월달 들어서면서 빅히트가 어느 정도 또 거래가 증가할지 여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빅히트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은 1분기에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 환경이 빨리 좀 어느 정도 좀 이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서 BTS라든가 뭐 관련 소속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개시를 하게 된다. 만약에 뭐 해외 투어라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올해가 될지 또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어요. 빅히트는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 아티스트들이 그죠? 온라인 콘서트라든가 음반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뭐 국한되겠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이제 종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치료제라든가 그죠? 또 백신이 본격적으로 좀 투입이 돼서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400명대에서 감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종식 내지는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상식이죠. 비정상이 오래 가는 건 비정상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언젠간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빅히트 실적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재평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기타 종목군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빅히트 외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주가의 흐름은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 한번 볼게요. 계속 답보 상태예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좀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래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에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심지어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저함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액면 분할 그 부분이 어떻게 주가에 작용될지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아무튼 뭐 올해 뭐 초반에는 다소 조금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얘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최근에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거래량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올해 실적 호전주로서 카카오 게임즈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시장 흐름과 연관돼서 아직 뭐 큰 시세를 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바닥에서 출발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2021년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여전히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떨어지느냐 또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냥 떨어진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이렇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후의 상승을 좀 추론해내는 유추해내는 그런 어떤 학습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어떠한 조정이다. 오히려 뭐 충분히 이렇게 쉰다라고 한다면 거래 붙으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한 일주일 조정받는 그런 어떤 흐름을 하루에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벼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넷마블도 좀 답답한 흐름이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걸 매도해야 될 이유는 하등의 매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준비가 잘 된 종목군들은 그렇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거래가 붙을지 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종목이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쉽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마치 이 종목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굉장히 지루하게 조정을 받지만 거래가 붙으면 한 번에 올라가요. 그죠? 한 달 조정받은 걸 하루 만에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조정을 잘 받은 종목군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됐어요. 내일 거래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뭐 6% 넘는 상승도 그렇고 또 77만 주의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점도 이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2달간의 이 힘든 조정을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그죠? 또 내일이나 이번 주 툭툭툭 오르면 또 전고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조정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상승은 단방에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항상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정을 잘 받았는지 이걸 내가 지금 쳐버려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결정을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오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거래가 없었잖아요. 거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면서 거래가 붙으면서 강하게 올랐다는 이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어중이 떠중이 물량들은 다 털리는 거예요. 그죠? 지겨워서 딴 데로 가고 욕하고 손절미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량들이 없어지니까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어떠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기술도 지금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스물스물 빠져요. 그죠? 뭐 꽤 빠졌죠.
자, 다음 달이면 또 이제 신규 물량이 또 그쵸? 증자 100% 증자 물량이 또 상장이 되는데요.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권리락 이후에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증자를 받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컸다가 이제 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증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심리가 많이 좀 주춤하면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150만 주에서 그 다음날 110만 주, 그 다음날 7만 4천 주, 그 다음날 4만 주, 그 다음날 4만 4천 주, 오늘 5만 주. 거래량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거래 붙으면 이 4, 5일 빠진 걸 한 방에 올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기술은. 그렇죠? 거래가 너무 없다라는 것, 거래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것은 핵심이 될 수 있다. 향후의 하나기술 움직임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할 필요 없겠다. 자, 종목들 한번 언급을 해 봤고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계좌로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네요. 자, 입금을 해 주시고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 알려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인사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